2020년 임금계약 잠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발제를 맡은 희망연대 노조 정책국장 이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임금 요구안 내용과 이제 마련 과정이고요. 두 번째 교섭 과정과 잠정안 대안의 이제 구체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섭 평가와 향후 과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첨부된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임금 요구안 내용과 마련 과정입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쨌든 정책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부족했습니다. 두 차례 임금 TF를 통해서 이제 4개 임금안이 이제 마련이 됐었고요. 그 중간에 조합원 492명이 참여한 이제 설문조사로 진행이 됐고 이 부분도 임금안에 많이 좀 반영. 이후에 집행부회의를 통해서 2개 임금안을 대의원대에 이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임금안은 전 직군을 기본급 통일해서 인상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전 직군 기본급을 똑같이 이제 동일액으로 인상하는 방식이 대의원대에 제출됐습니다. 대의원대에서 1안 그러니까 전 직군 기본급을 통일해서 인상하는 방식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섭위원도 이제 아래 표와 같이 선출이 됐습니다. 확정된 임금 요구안입니다. 첫 번째 이제 고정급입니다. 기본급을 전 직군 220만 원으로 똑같이 이제 통일해서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세부적으로 현장직은 14만 원, 내근직은 20만 원, 영업직은 24만 원 인상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식대입니다. 2만 원 일괄 인상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 근속수당 연간 1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서비스 포인트입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주택 포인트를 0.3포인트 인상하는 안이고, 두 번째 댁내집에서는 신설하는 안입니다. 이후에 이제 교섭 과정과 잠정합의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이제 임금 교섭이 시작됐습니다. 교섭 상견례에서 교섭 인원, 교섭 방식, 교섭 주기가 이제 합의가 됐고요. 노조 임금안도 이제 제출이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2차, 3차 교섭에서 노조 임금안을 위주로 해서 노사 공방이 진행되었습니다. 노사 공방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본급에 대해서 회사 입장은 기본급 요구 수준이 인상 요구 수준이 과도하다라는 것이고 내근 영업직 같은 경우 현장직보다 추가로 인상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식대는 통상임금을 포함한 내용으로 별도 인상 없이 기본급 인상으로 가름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근속수당입니다. 근속수당은 매년 이제 근속이 될 때마다 수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연공서열 임금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서비스 포인트 관련된 내용입니다. 타사에 비해서 서비스 상품별 책정된 포인트가 SK가 좀 높기 때문에 이거를 더 높이는 것은 또 어렵다라는 것이고 차후 별도의 이제 TF를 통해서 포인트 전체적인 조정은 가능한데 특정 포인트만 임금교섭에서 올리는 것은 어렵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7일 4차 교섭에서 회사가 임금안을 제출했습니다. 회사 임금안의 내용은 이제 간단합니다. 첫 번째 기본급은 전 직군 연간 100만 원을 인상하고 일시금으로 경영효과 경력 25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것입니다. 회사의 임금안을 받고 나서 노동조합도 이제 교섭 수행 방향을 좀 설정을 했습니다. 일단 교섭에 있어서는 핵심 의제 첫 번째 기본급 격차 축소 그리고 댁내집에서 포인트를 핵심 의제로 해서 관철을 시킨다라는 것이고 이를 위한 투쟁으로 현장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후 교섭 과정입니다. 5차, 6차, 7차 교섭에서도 그 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공방이 이제 계속 진행되었었고요. 회사는 노동조합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운영위 이후에 8차 교섭을 한 번 더 진행했고 이후 교섭단 회의를 통해서 핵심 요구 위주로 돌파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조합 수정안입니다. 9차 교섭에서 제출했습니다. 노동조합 수정안의 내용은 첫 번째, 기본급은 현장직 12만원, 내근직 14만원, 영업직 16만원 인상입니다. 두 번째, 댁내집에서 포인트 관련돼서 아파트 1.0, 주택 1.2포인트 신설입니다.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노동조합은 핵심 의제 두 가지 위주로 추렸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 임금교섭 타결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회사에 전달했습니다. 예, 그 다음 7월 29일 10차 교섭에서 회사도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회사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본급은 현장직 연 1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직군 연 110만원 인상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적용되지 않는 현장 직군에 대해서 연 10만원의 조정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백내재배서 포인트 관련돼서 매체 구분 없이 0.3포인트를 신설하되 내년 1월부터 적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영성과 격려금은 30만원 지급하겠다라고 이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회사 수정안의 좀 특이사항은 노동조합이 이제 그동안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기본급 격차 축소 그리고 백내재배선 포인트 관련된 부분들을 일정 부분 수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차후 교섭 경과입니다. 8월 4일에 11차 교섭이 진행됐습니다. 회사는 이제 기존 수정안 입장을 고수를 했고요. 당연히 이제 노동조합은 교섭단 회의를 거쳐서 대표 교섭을 제안하고 대표 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쟁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모아서 회사에 전달했습니다. 8월달 운영위가 8월 7일에 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대표 교섭 진행하되 대표 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첫 번째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두 번째 8월 셋째 주에 집회를 진행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후 두 차례 대표 교섭을 거쳤습니다. 먼저 8월 10일 12차 교섭에서는 백내재배선 포인트 관련돼서는 0.4포인트로 신설하되 기존 업무가 된 대로 AS 역량이 할당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접근했습니다. 나머지 기본급과 경영성과 경력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의견이 확인됐고요. 기본급에 대해서는 노조는 현장직 10만원 그리고 나머지 직군은 11만원 인상을 해야 된다. 하지만 회사는 현장직 9만 5천원, 나머지 10만 5천원 또는 전직군 10만원 인상하겠다라는 의견으로 버텼습니다. 두 번째, 경영성과 경력금에 대해서는 노조는 50만원을 지급해야 된다. 회사는 기본급이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경력금 액수 논의 자체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최종안으로 기본급은 현장직 10만원 그리고 나머지 직군은 11만원 그리고 경영성과 경력금 45만원을 제시를 했고요. 만약에 다음날 대표 교섭에서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쟁의 절차를 밟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8월 12일에 또 대표 교섭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의 이제 최종안을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었고요. 추가로 백내재배선 포인트 적용 시기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회사는 내년 1월을 시점으로 이제 고수를 했으나 노동조합에서는 내년으로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맞서서 결국 올해 12월로 적용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잠정 합의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급입니다. 현장직 10만원, 내근 영업 가입자금 11만원 인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급분, 7일 8월 소급분은 9월 금요일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7일 8월 중에 휴직을 한 적이 있는 조합원의 경우는 휴직 일수, 그러니까 휴직 일수를 빼고 근무 일수에 비례해서 기본급 소급분이 지급됩니다. 다음으로 백내재배선 포인트입니다. 매체와 상관없이 0.4포인트가 지급되고요. 단 당내, 거실 내 이동한 경우는 이제 지급되지 않습니다. 업무 프로세스 일정 등을 고려해서 올해 12월부터 이제 적용이 되고 기존 업무가 된 대로 업무가 이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평일 연장 근로 시간에 백내재배선 업무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내재배선과 관련된 좀 세부적인 적용 기준 이런 게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사와 TF를 통해서 적용 시기인 12월 시행 전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구성원 경력금입니다. 일시금으로 이제 45만 원이 지급되고요. 임금여가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직자에 하나에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재직자는 휴직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휴직자도 경력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라서 그 허들 하향 조정 일수가 기존 3일에서 10일까지 하기로 회사와 별도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노동조합과 2노조, 3노조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임금체계 TF를 통해서 현행 포인트를 비롯해서 임금체계 전반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올해 이제 어쨌든 잔병 합의안이 나왔는데 현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도 많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이제 기본급 격차 축소가 생각보다 이제 좀 많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은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어쨌든 추진해 나가야 될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백내 재배선 포인트 관련돼서 현장에서 이제 오발행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제 재발행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향후 이제 회사와 협의를 또 통해서 시행 전에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 포인트 관련돼서 좀 아쉬운 부분도 이제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 회사와 이제 임금 체계 개선 TF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면서 현장 업무를 보시는 이제 조합원분들께서 이제 많이 불안해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노조의 예방 지침을 꼭 확인하시고 안전에 이제 만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SK 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사무국장 이영석입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서 2020년 임금 교섭에 대한 현장에서 궁금하고 또 의아해했던 부분들이 다 해소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만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부나 집행부는 10월 달부터 내년 2021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TF를 회사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백내 서비스 배선 포인트에 대한 직접적인 부분도 얼추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회사도 그렇고 지부도 그렇고 앞으로 향후 발생되는 백내 배선 서비스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좀 더 명쾌하게 정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따로 별도 협약을 작성하는 것보다는 10월 말까지 생길 수 있는 현장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취합도 하고 검토도 한 후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별도 협약이나 회의록으로 작성을 해서 문서화하는 게 맞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 아까도 서두에 이만주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장에서 오발행되거나 잘못 발행된 백내 배선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재발행해서 완료 처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발행하는 과정 또한 기존처럼 106으로 직접 접수를 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점에서 자체 재발행을 할 수 있는 간소화 절차로 만들기 위해서 회사랑 합의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회사가 백내 재배선에 대해서 장애로 발행한다는 원칙 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코드, 스윙상의 코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현장에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또 궁금하신 거나 질문사항들은 밴드나 아니면 제 개인 휴대폰 문자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임금교섭을 위해 현장에서 많이 도와주신 부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2021년 또 힘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